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논어선진편 11장 공부하시겠습니다. 부제는 과유불급, 많이 들어보셨죠?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Too much is like insufficient 라고 합니다. 방송에 앞서 유순보구의 Thinking I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더 알찬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공문, 사여 상야 스현, 자왈, 사야 과, 상야 불급, 왈, 연즉 사유여, 자왈, 과유 불급. 이 문장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이 등장인물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공자님에 대해서는 이제 익히 좀 다 아실 것 같고, 공자의 제자들인 자공과 자장인 사, 그리고 자하인 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아시면 이 문장을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자공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공은요, 공자보다 32세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공자 그 학당에서 삼천제자 중에 10등 안에 들어가는 그런 수제자죠. 성은 단목이고요. 이름은 사입니다. 자는 이제 그 성년이 돼서 혹은 장가를 가고 나서 붙여지는 이름이죠. 여기에는 이제 위나라의 유학자라고 했지만 상인 출신입니다. 말솜씨도 뛰어나고 아주 수단도 좋아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님의 스폰, 말하자면 경제적인 후원자의 역할을 했었죠. 당시에는 상인 출신이 상인 출신은 학문을 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아무래도 공자의 뒷배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인 출신으로서 노나라와 위나라의 재산까지 지내게 됐죠. 동서양을 불문하고 당시에는 상인 출신이 귀족이나 왕족의 그룹 안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언변에 뛰어나고, 그리고 돈이 부자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굉장히 좀 대포가 컸지 않았나 싶습니다. 굉장히 성격도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그렇게 해서 타국에 가면 그 나라의 제후나 왕자들이 버선발로 나와서 반길 정도로, 그러니까 물론 정치적인 수단도 좋았겠지만 인색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공자님을 또 경제적으로 후원을 하다 보니 공자님하고 굉장히 또 남다른 또 관계가 있겠죠. 사실 경제 공동체는요, 1촌을 넘어서 0촌 아닙니까? 때문에 공자님한테 서슴없이 거친 질문도 하고, 예를 들면 부모님 상은 3년 너무 길다, 1년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꾸지람도 듣고, 대낮에 낮잠 자다 들켜서 야단도 맞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성격도 성격이지만 원래 돈을 만지는 사람이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자공은요, 실제로 부모상을 3년도 길다 했는데 정작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3년상을 마치고서 친구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자공은 남아서 3년을 더 심효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좀 공자님하고는 남다른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자는 자공을 어떤 면에서 공자보다 더 경지가 높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자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필요한 제자에 속했던 사람이지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장입니다. 자장은 공자보다 48세 아래니까 자공보다 17세나 아래니까 거의
그 당시로 봐서는 자식벌 되는 사람이죠. 어머니가 공자를 18세에 낳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도 공문 10철에 속하는데 공문 10철보다는 12철.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 10철에 넣지 않았는데 송대에서 어떻게 자정을 10철에서 뺄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후에 넣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2철에 속한다고 봐야겠죠. 예, 성은 전손씨입니다. 이름은 사고요. 예, 자공은 자가 되겠습니다. 진나라 왕족이에요. 예, 자공하고는 벌써 레벨이 틀리죠. 예, 성격이 매우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또 왕족 출신이만큼 굉장히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고 아주 당돌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머리도 굉장히 뛰어나서 공자님이 인정한 천재입니다. 천재이기도 하고 또 왕족 출신이기도 하고 성격도 이렇게 활발하고 하다 보니 아주 이른 나이에 거나라 재상을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자유 그리고 자하와 함께 그 유약이 이끄는 숭례파의 일원이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하입니다. 자하는 공자보다 44세 아래예요. 그러니까 자공하고 자하는 4살 차이입니다. 이 문장에서 말하듯이 자공이 17살 위인 자공이 자기 후배에 뻘인 이 자하와 앞서 말씀드린 자장 둘을 비교하는 질문을 공자에게 하는 것이죠. 이 자하도 공문 10철 중에 한 명이죠. 성이 복시예요. 이 점복자잖아요. 이 성이 복시인 것으로 봐서 점술가의 집안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출신으로 보면은 자장은 왕족 출신이고 자공은 상인 출신이고 이 자하는 점술가 출신이니까 예, 그런 것을 좀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름은 상이고요. 예, 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위나라 형땅 사람이에요. 굉장히 문학에 특출난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시를 잘 썼다고 하죠. 그 자하가 자식을 잃는 일이 생겨요. 그때 그 시를 써서 그 슬픔을 스스로 위로하긴 했는데요. 그야말로 생사는 명에 달렸고 부귀는 하늘에 달렸으니 부평 같은 인생 허망하게 홀로 바쁘구나 뭐 이런 식의 시를 썼죠. 자하는 그 자식을 잃은 슬픔에 너무 울다 그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뭐 혹자는 공자님 돌아가신 것이 너무 슬퍼서 그렇게 울었다고 하는데 공자님 사후 그 3년상을 치르고 그 위나라로 가서 그 문후에 스승이 돼요. 그것으로 봐서 공자님 돌아가셔서 울다가 눈이 먼 게 아니고 그 자식을 잃고 그 슬픔에 울다가 눈이 멀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네,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고요. 소극적이고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 자하도 그 자유자장과 함께 그 유약이 이끄는 숭례파의 일원이었습니다. 예, 문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과유불급. 이 과유불급은 말씀드렸다시피 공자가 그의 제자인 자공의 이야기입니다. 한 문장씩 보시겠습니다. 자공문 사여상야 숙현. 자공이 묻기를, 예, 자공이 물었죠. 예, 사여상야 숙현. 사는 자장이죠. 그리고 상은 자하예요. 사는 굉장히 그 적극적인 사람이고 상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자공이 묻기를 이 둘은 4살 차이예요. 서너 살 차이예요. 그리고 자공은 17살이나 이 사보다 17살 21살 그런 아래의 후배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공이 공자님한테 이 두 후배들을 비교해서 묻는 것입니다. 자장과 자하 중에 숙현 누구 숙이죠? 누가 현명합니까? 이걸 어질다고 하면요 인하고 혼동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더 현명합니까? 입니다. 이것을 어질현하게 되면요 전혀 그 질문하는 의도가 다르게 되죠. 이거는 이 현자는요
요 신자는 그 눈목자에 그 송곳으로 십자를 이렇게 눈을 멀게 한 그런 신자입니다. 행인을 만드는 글자예요. 신자는 눈 부릅뜰 신이라고 해서 그 임금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이 신자의 어원은 그 주인이 노예나 하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거나 하극상을 벌이지 못하게 하도록 애초에 노예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눈을 멀게 해서 그야말로 딱 붙잡아 매는 것이죠. 그런 신자입니다. 그리고 우자는요, 또 우자가 아니라 손우예요. 그리고 아래는 조개패죠. 돈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현명하다는 뜻에는요, 거의 이 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신에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손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자에다가 거기에 또 경제적인 후원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현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달려들어서 뭔가를 민첩하게 하는 그런 것이 현의 뜻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공이 묻는 거예요. 자장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주 활달하고 왕족 출신이에요.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왕족 출신에다가 공자님 제자에다가 천재 아닙니까? 똑똑하고 이런 그런 자장에 비해서 이 상은 굉장히 소심하고 눌려 있고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학교 생활을 보면은 그 집안 좋은 애와 그 집안이 좀 어려운 아이는 뭔가 주눅들고 자식이 죽었다고 울다가 눈이 짓물려서 맹인이 될 정도의 그런 감성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요 두 사람을 이제 비교해서 누가 더 현명하냐. 마치도 자공은 대답을 알고서 묻는 것 같은, 그렇죠? 이 자공의 성격과 이 자장의 성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자장이 왕족 출신이라면 자공은 재벌이거든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이 둘 다는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고 그러니까 마치도 이 자장을 자기로 비유해서 물어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 정도로 이 사하고 자공은 서로 통하는 바가 있는 그런 성향이고 이 사나 자공 같은 스타일은 사실 에너지가 많고 자신이 만만하면 실수를 하는 사람이죠. 거기에 비해서 상은 절대 실수하거나 뭐 남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이런 성향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서 숙현 누가 더 현명합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이제 공자님이 대답을 하시죠. 자왈 사야 과 상야 불급. 자장 왕족 출신인 자장은 지나치겠죠. 뭐 세상에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머리 좋겠다. 왕족 출신이겠다. 예를 들면 공자님은 나의 제1 제자는 안현이다 라고 말했지만요. 제자들 간에는 이 자장이 제1제자다. 안현이 아니고 이 자장이 제1제자다 라고 할 정도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공자가 볼 때 이 자장은 항상 있죠. 그 자신감, 그 당돌함. 그 공자님한테 거침없이 막 역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공자님은 역사에 대해서 전혀 별로 말씀하신 게 없거든요. 이 사는 벌써 일찍 머리가 트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도 막 거침없이 묻고 뭐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제자였지요. 그래서 공자님은 은근히 자장을 좀 누르는 듯한 그런 식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야 과 사는 이 야자는요 주격조사예요. 사는 과 지나치고 넘고 그죠? 상야 상은 자하는 불급 미치지 못한다. 상은 아무래도 재고 또 재고 또 재고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이 상은요 평생에 재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청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장이나 자공 같은 사람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죠. 재물에 관심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공자님은 이 자하를 또 남다르게 인정하는 바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볼 때 상은 못 미친다. 항상 뭔가 좀 부족한 듯한 2% 부족한 듯한 예, 거의 투명인간 같지 않았겠어요. 예, 그저 자기 공부에 몰두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왈, 이거는 이제 자공이 공자님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왈, 연즉, 그러할 연이죠. 곧즉자입니다. 그러한즉, 예, 사유요, 자장이 낫습니까? 그런 거예요. 요 유자는 나올 유입니다. 그래서 자장이 낫습니까? 여자는 의문 종결 어미사예요. 뭐뭐입니까? 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생략된 자가 하죠. 상보다. 그러니까 비교 어조사인 해서 상보다 자장이 낫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자왈. 공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자장의 그 당돌함, 자신만만함, 그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것, 그런 것이 항상 위태롭게 보셨겠죠. 뭔가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예,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지나친 것은 같을 유죠. 예, 뭐와 같다? 불급,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예, 지나친 것은 오히려 모자란 것만 못하다. 뭐 이렇게들 많이 해석하는데, 예, 엄밀하게 유자는 같을 유예요. 그래서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공자님은 딱 이 자공의 속을 알죠. 예, 자장이 더 낫지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자공이 공자님에게 사와 상 중에 누가 더 현명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는 내심 공자님이 그 자공과 성향이 같은 자장, 그 자장이 자하보다는 더 현명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하는 말씀드렸듯이 청렴하고 돈에 이제에 밟질 않아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거기에 비해서 자공은 상인 출신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 주식 같은 것을요 딱 사면은 그게 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예지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공이. 그래서 큰 부자 아닙니까? 예, 부자이고 그리고 뭐 제후나 왕자들하고 거의 인맥이 있고 그런 자기하고 자장도 왕족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 자기를 자장에 비껴서 예, 전혀 다른 자하와 둘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단도직입적으로 선생님 제가 현명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기에는 좀 그러니까 자기랑 아주 유사한 그 위치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장을 갖다 대서 그 전혀 다른 자하와를 비교해서 누가 더 현명합니까? 하고 물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묻고 싶은 것을. 예, 그러니까 공자님은 전혀 다른 답을 하시는 거죠. 이 자공은 자장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현명이기 때문에 인이 아니고 현명함을 물었기 때문에 자장이 더 낫지라고 말씀을 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공자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나치다는 거죠. 예.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요, 예, 뭔가 많이 가진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예, 실수를 하죠. 예, 실수를 하게 되면 누군가라도 도와줘서 해결을 볼 수 있는 그런 뒷배가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지나치다. 너나 자장이나 지나쳐. 그렇게 현명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 현명하지 못하죠. 자하는 그렇게 재상도 하고, 예,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었지만 평생 청렴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나 자장은, 니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다른 자하가 현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야. 예,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 자공은 꽤 실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전체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공문 사여상야 숙현. 자공이 물었어요. 자장과 자하 중에 누가 더 현명합니까? 자왈 사야 과 상야 불급.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
왈. 자공이 이제 말하는 거죠. 연즉, 그러한즉, 사유여, 자장이 났습니까? 자왈. 지나친 것은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예. 예, 이상으로 공부 마치겠습니다. 예,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